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뛰어난 교육행정 능력으로 전북대학교의 위상을 높인 서거석 전북대학교 전 총장께서 얼마 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 후원회장으로 또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교육에 남달리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서거석 전 총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달 전에 전북 후원회장 취임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소감 먼저 한 말씀 들려주시죠.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이 구김살 없이 일반 가정의 어린이들과 같이 자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나름대로 기쁘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또 이렇게 선뜻 후원회장 맡아주셔서 또 감사한 생각도 듭니다. 혹시라도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대해서 뭐 하는 곳이지 생경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재단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우리가 비가 오면은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이라는 우산을 마련해 주는 역할, 그걸 하는 게 바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고요. 국내에 있는 그 아동복지기관으로서는 역사가 가장 깊고 또 규모도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한 7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의 선교사 단체의 산하기관인 기독교 어린이재단을 모태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한국 동란 때는 그 전쟁 고아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애들을 구호하는 이런 활동을 주로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 가정의 어린이들을 뭐 생계비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학습하는 데 필요한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명한 펜싱 선수도 이 초록우산 재단에서 도움을 줘서 꿈을 이뤘다면서요? 그 선수가 어떤 선수죠? 네, 작년 리우 올림픽에서 남자 펜싱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린이들을 선발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바로 그 박상영 선수가 그 프로그램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가 참 큰 보람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도 현황 파악해 보셨겠지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빈곤 가정이라든지 어린이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어느 정도나 되든가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빈곤 가정의 어린이가 약 한 45만 명 정도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인구 비례로 보면은 전체 인구 중에 약 한 4%가 지금 전북 인구잖아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많은 한 6, 7% 정도가 이제 빈곤 아동으로 돼 있어서 45만 명 중에 약 한 3만 명 정도, 약 15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어린이 빈곤율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역시 있습니다. 또 도세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후원 회장님으로서의 또 역할이 더 커 보이는데 중점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 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 가정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한다든가 학습비를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아동 학대라든가 또는 실종 유괴 방지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우수인재 특별 양성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어린이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사업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대학교 총장님으로 재직 중에도 이 중학생들에게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어떤 지원 프로그램, 뭐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실현하셨더라고요. 그랬었죠.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배움에 대한 열의가 많은 그런 예. 중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역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로 하여금 집중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우선 그 어려운 중학생들한테는 대학생들의 특별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무료 제공을 과외네요. 하고 그렇습니다. 멘토 역할. 네. 네. 그리고 그 대학생들도 이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음.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 학기에 약 25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의 등록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경비를 삼성에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대기업에서. 네. 그래가지고 2015년까지 약 한 3년간 2012년부터 한 1,000명 정도의 중학생한테 혜택을 준 바 있는데요. 네. 2015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중학생을 추천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중단을 했는데 네. 우리가 중단한 만큼 그 몫이 전라남도로 돌아가서 아이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매우 아쉽고 또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삼성에서 또 혹여 그런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그 빈곤층 어린이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서거석 전 총장님께서 또 후원회장까지 맡은 점으로 볼 때는 아마도 유년 시절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 추측이 맞습니까? 네, 제가 이제 뭐 5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습니다만, 예. 5학년 말쯤 해가지고 갑자기 아버님의 사업이 그 여러 가지 실패를 겪게 됨에 따라서 그때 이제 집도 절도 없이 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친척집을 전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학비랑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학비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신문 배달을 했었고, 예.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학교 매점에서 알바를 함으로써 학비를 조달하게 됐죠. 그때 정세균 현 국회의장님을 빵집에서 매점에서 같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만났다면서요? 그 일화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을 한 학년에 한 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그 매점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고 그분이 고등학생이어서 하루 3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매일같이 근무를 하면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그러면서 형제 같은 그런 애틋한 마음 이런 것을 좀 키워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뭐 신문도 돌렸다면서요? 1학년 때는 신문 돌리고 네. 이제 2학년 때는 매점에서 그래서 이제 학비를 하고. 조달을 했었죠. 야, 그때부터 이제 독립심이 생겼겠네요. 그렇죠. 뭐 독립심도 생기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강인한 그런 마음이랄까, 좀 단단하게 스스로를 다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자수성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은 법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어떤 뜻을 품고 법학을 당시에 이제 법대를 들어가게 된 것은 역시 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고 또 사회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원래 법과대학을 지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 법대를 가게 된 이유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서울에 숙식을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그 밖에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전북대 법대의 실력과 수준이 서울의 유명 사립대하고 거의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에 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만 보더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또 팽팽하던 그런 시대상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약자를 지원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법대를 또 진학했는데 약관의 나이에 교수가 되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교수님들의 권유가 있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바람에 이제 법조인이 되는 꿈을 접고 운 좋게 28살에 전임 교수가 됐으니까 지금 금년으로 해서 이제 만 35년이 되는 셈입니다. 네. 교수 재직 중에 또 기억나는 뭐 일화가 있다면요. 잊지 못할 일화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 전북대 법대가 그 위상이 서울의 유명 사립대하고 그 엇비슷한 정도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곤두박질을 치면서 1990년대 들어와 가지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거의 안 나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옛 명성을 좀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법대 살리기 운동을 우리 교수 그리고 동문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제 그 운동을 시작을 했고 교수들과 동문들이 물론 저를 비롯해서 사제를 털고 그래서 고시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집중 육성을 한 결과 호남 충청권에서 이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큰 성과를 이제 잊지 못할 기억이겠네요. 그러면요. 중립대 총장 가운데 전국에서 이제 처음 사례죠. 8년 재직하면서 대학의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 유명 사립대 이사장 같은 경우는 교명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이 치열한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는다고 할 정도로 개혁에 대해서 외쳤고 개혁이 참 어려웠을 텐데 마찬가지로 서거석 총장님께서도 처음 맞닥뜨렸을 때 개혁에 대해서 상황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사실 개혁이라고는 말 그 자체가 그 가죽을 벗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생으로 가죽을 벗기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개혁을 싫어하죠. 그래서 변화라든가 개혁 이런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반발하고 또 저항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뭐 저희 전북대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비전 제시를 한 뒤에 이제 그 부분을 끊임없이 교수들, 직원들,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곳은 직접 또 현장으로 달려가고 그러면서 설득하고 때로는 읍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의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었죠. 쉽지는 않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 있더라고요. 교수님 3번 모시고 서울 가는 것보다 양떼 100마리 몰고 서울 가는 게 쉽다고 할 정도로 이 교수님들 이렇게 소통하고 화합하고 한데 아우르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어느 총장님의 사석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 교수 중에서도 국립대학 교수는 전부 총장급이기 때문에 저희 전북대 같은 경우는 그 교수가 지금 1000명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1000분 이상의 총장을 모시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만은 대단히 감사하게도 또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전북대학교 변화와 개혁을 이끌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표상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전국 40위권에 있는 대학이 이제 12위권대로 올라갔죠. 야, 이건 내가 돌이켜 보더라도 정말 어려웠는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성과 한 2-3개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개혁의 성과.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40위권에서 국립대학 여기 한 40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1위 내지는 2위에 올랐던 것이 가장 이제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대학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도세, 뭐 인구, 산업, 경제력 이런 거하고 결코 무관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전북대학은 우리 전북의 도세가 매우 열악하고 또 광주 전남이라든가 또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비해서 작게는 2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전남대나 충남대, 경북대학을 뛰어넘어서 이제 부산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네. 뭐 큰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좋은 네.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경상도에서도 그렇게 수도권에서도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전남 지역하고 충남 인근에서 이렇게 왔었는데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타지 학생 비율이.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뭐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총장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희 전북대학교 위상이 예. 전국적으로 올라가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과거 같으면은 전북대를 충분히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전북의 다른 대학들에 가지 않았던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옴으로 인해서 전북에 우리 전북대를 들어오지 못하고 도내의 다른 대학으로 또 진학을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객관적인 통계로 보면 도내의 다른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질이 과거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이 못 들어가니까 이제 서운한 감정도 있고 어쨌든 뭐 전북대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 같다. 양질의 학생들 유치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는 말씀 같고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중학교 때 성적이 대학 가는데 이제 좌지우지한다고 믿고 있는데 4년 연속 우리 전북이 지금 꼴찌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만이 학력 신장도 이루어지고 우수 인재를 좀 양성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북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신바람 나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또 자존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지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권이 좀 살아나야 된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초학력이 너무 지금 처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밑에 있는 학생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층부에 있는 학생, 우수한 학생들은 더욱더 우수하게 그래서 국가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수월성 교육을 하는 데에도 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제어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올바른 인성 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기초학력 신장이라든가 또 수월성 교육과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성 교육과 또 수월성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학력 신장을 위해서. 예. 요즘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깨가 좀 척 처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이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좀 너무 안쓰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뭐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보면은 대학 진학률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뭐 두세 개 직장을 다 합격을 해서 골라서 갈 정도였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너무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제 정부의 일자리 정책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네. 거기에 상응한 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좀 시급하게 요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실력으로만 놓고 보면 전북대 정도만 나와도 취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전북대 정도만이 아니라 전북대는 너무 훌륭하죠. 맞습니다. 전북대를 나오면 네. 어떤 직업이든 다 도전하고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28의 교수님 되셔서 30년 넘게 이렇게 교육에 몸담고 있는데 나름대로 원칙으로 가져가는 교육 철학이 있다면요. 저는 교육의 힘은 위대하다. 그리고 사람은 12번 변한다. 이런 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의 그 애정어린 격려, 말씀 한마디가 그 어린이를 180도 달라지게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그 어린이의 인생이 예.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힘, 또 교육의 힘,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은사님께서 목소리 좋다고 칭찬해 주셔서 지금 아나운서 직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칭찬의 소중함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같고요. 요사이 이제 전북 교육의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우리 서거석 전 총장님의 그 교육감 출마에 대해서 권유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 거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무너진 전북 교육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여망이 그만큼 높고 크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예. 제가 언제 어디에 있든 제 마음속에는 전북 발전과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님과 함께 또 우리 전북 지역의 어린이 또 교육 문제 잠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는데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또 전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민들에게 그러한 점과 관련돼서 당부 말씀 또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만 남아프리카의 인권 운동가이면서 또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어린이다. 그리고 어린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전북의 미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린이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빈곤 아동이 전라북도에 한 3만 명 있는데 예. 그중에 돌봄을 받고 있는 어린이는 일부입니다. 나머지 어린이들 우리 전북 도민들이 좀 더 감싸 안고 그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분명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교육의 힘이라고 다들 믿고 있듯이요. 낙후 전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의 힘이 필요한데 우수 인재 양성, 좋은 그런 해안들을 좀 많이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초복 더위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강 음식 드시면서 더위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